패러데이는 교육을 어렸을 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리학자들처럼 수학의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데이는 뭐든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계기로 나오게 됐는데, 패러데이가 어떻게 발탁이 됐다고 했습니까? 영국의 왕립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열 인스티튜션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여기서 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립하는 헌장이 이제 황제로부터 그 헌장을 받으면 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황제가 바로 진짜로 세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단체들에는 이 왕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요거 내가 바로 이거 준비하면서 이 영국 왕립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영국의 왕립연구소는 간단하게 RI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로열 인스티튜션. 로열 인스티튜션. 그러면 로열 인스티튜션 하면 이게 바로 영국의 왕립연구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거 누구의 제안에서 만들었냐면 럼포드 백작. 1학기에 내 강의를 들은 사람, 1학기 마지막에 연력하면서 열현상을 열소이론으로 처음에 설명했죠. 18세기에. 근데 이 열소이론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럼포드 백작입니다. 벤자민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는데, 벤자민 톰슨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국인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영국으로 살았어요. 독립전쟁 할 때도 영국 편 들은 사람이에요. 이제 물리학자기도 한데, 이 벤자민 톰슨이 영국에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설립이 됐냐면 1799년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99년까지였죠. 이런 새로운 정신,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도 가르쳐주자, 소개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도급 학자들이 당시 알게 된 최신 과학기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 아주 최신이었어요. 이걸 강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립연구소, 영국 왕립연구소를 세우게 됩니다. 이 RI에서는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자들 강의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있었냐면 패러데이가 데이비 경의 조수로 여기서 강의를 열심히 듣다가 여기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왕립연구소의 대중 강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 강의를 듣다가, 그러니까 그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교육도 못하고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대중 강의만 듣고 나서 여기서 발탁이 됐는데, 이때 이 패러데이는 최고의 과학자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도 역시 이 왕립연구소에서 대중들 위해서 강의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날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요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가 있냐면 요 메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렉처.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렉처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1825년에 패러데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강의를 하는, 대중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182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강의가 영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가 영국 왕립연구소의 여기 강연장입니다.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패러데이가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매년 패러데이가 강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패러데이는
어떤 기여를 했는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세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18세기 말까지 둘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독립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전하는 전기장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받는다. 다른 건 힘받지 않는다. 자석 힘받지 않는다. 질량 힘받지 않는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힘을 받는다. 전하는 힘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독립이다,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현상 사이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웨르스테드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820년에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죠. 전류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18세기 말까지 믿었던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것이죠. 물론 웨르스테드가 이걸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암페어 법칙이 나오고 비오사버리 법칙이 나왔죠. 이것은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뭘 알았습니까? 자기현상의 원인은 자석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다. 자석 속에도 움직이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패러데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패러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러데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앞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어서 어떤 것이든지 자유분방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물리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패러데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추측이란 웨르스테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런 겁니다. 웨르스테드가 뭘 발견했냐면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는다. 이거 발견했죠. 패러데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똑같습니다. 요거만 비워놨어요. 여기에 뭐가 가능할 거다?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이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패러데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보겠어요. 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대칭적이라면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하 대신에 자석, 자기장 대신에 전기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원인은 전하가 움직였더니 자기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원인인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장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 아무나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한 의문이죠. 근데 당시로는 생각하기가 힘든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확인할 방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확인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웨르스테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실 우연히 찾아냈죠. 왜 우연히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뭐냐면 자기장이 여기 생기면 그 자기장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가 바로 뭡니까? 나침반이죠. 자기장이 있으면 자석이 바로 영향을 받죠. 근데 전기장이 있다고 해서 그 전기장에서 움직이는 나침반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자석을 움직였더니 전기장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포기하고 관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전기 회로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웠죠? 앞에서 이 그림도 있습니다. 이 전기 회로는 뭡니까? 배터리를 연결하죠.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기회로에 배터리를 하면 전위차를 걸어주는데 전위차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전위차하고 무하고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까?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는 전기에너지가 아닌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전위차를 걸어주죠. 근데 그건 뭐냐? 도선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기장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전위차죠. 전위차는 뭡니까? 전기장 곱하기 거리, 이게 전위차죠. 전위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전기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회로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전기장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흐르죠. 배터리 연결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는 전기회로를 갖다 놓고서 만약에 거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장이 모르는 전기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해본 것이 이겁니다. 자, 이런 코일 내부에 자석을 움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전기회로가 많이 있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자, 이거는 검유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 배터리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는 회로에 검유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이동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웨르스테드가 한 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웨르스테드는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 만드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법칙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가 하는 법칙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전류가 흐르는지 보는 장치로 뭐가 있느냐면 검유계와 전류계 두 개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검유계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앞에서는 검유계, 전류계 18세기 말 19세기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검유계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갈바노미터라고 합니다. 갈바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개구리 뒷바퀴에서 충격을 줬더니 거기에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전위차가 생기는 것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암메터 또는 암페어메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검유계는 우리가 검유계로 갈바노미터를 검유계로 번역한 건 뭐냐면 전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에 전류가 존재하는지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어요. 근데 전류계는 뭐냐면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그릴 때 검유계는 저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전류계는 여기다가 암메터다, 그래서 A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검유계의 경우에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같이 측정할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류계는 어떠냐? 전류계는 그래서 검유계는 검유계 볼 것 같으면 0점이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류계의 경우에는 0점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위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검유계의 경우에는 직류에서만 측정을 합니다. 직류에서만. 전류계는 직류교류 다 측정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패러데이는 처음에 자기의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하는 그때 또 당시에 옛날에는 이 검유계를 사용했습니다. 갈바노미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1820년에 웨르스테드가 뭘 발견했습니까?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 만든다. 이거 발견하고 나서 우리 암페어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1830년에 패러데이가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네,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든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패러데이 법칙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